이번 영상은 저와 같은 스윙 투자자들 또는 그 밖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시장과 종목을 예측과 대응이라는 개념을 갖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뉴욕 증시 이 나스닥이 또 한번 금요일 날 4.17% 하락 마감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지난주도 그랬죠. 지난주도 2.56% 금요일 날 하락, 요번에도 4.17%. 참 금요일마다 한 번씩 이렇게 계속 연이어 2주 동안 빠지다 보니까는 종목을 보유한 입장에서는 또다시 월요일장이 상당히 불안하고 또 주말을 이 주식시장을 생각하면 또 머리가 아프게 만드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도 종목을 보유한 입장에서 월요일장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걱정도 많이 되지만은 또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이러한 상황이 분명히 또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수 있기에 이러한 시장에서 또 대응하는 것도 우리가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서 또 한 번은 경험해야 되는 누구든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증시를 살릴 이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방향성, 거기에 대한 저 개인적인 희망이라면은 물가 상승이 높은 그러한 모습이지만은 이 악화되고 있는 미국 경제도 지금 좀 마이너스가 나왔죠. 악화되고 있는 경제 성장을 고려해서 향후 금리 인상 시기를 긴 관점을 갖고 완화할 수 있다는 이런 뉘앙스의 코멘트가 연준으로부터 나온다면은 그나마 좀 시장을 다시금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희망이 아닐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같은 이 스윙 투자자들에게 예측의 궁극적인 목적, 어떻게 보면 이 스윙 투자자들에게 예측은 정답 맞추기가 아닙니다. 또 스윙 투자자뿐만 아니라 뭐 많은 주식 투자 얼마 경험이 안 되신 분들은 뭐 이런 유튜브든 어디서 봐서 야, 저 사람 얘 저렇게 지수 딱 맞추던데 이런 것에 정답을 어떻게 보면 물론 실력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스윙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예측이라는 것은 정답 맞추기가 아니라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위한 필수 과정이다. 이러한 개념을 갖고 시장과 종목을 바라보는 것이 매우 현실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이 대응이라는 것은 매수 시점 잡기, 내가 시장에 또는 종목을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매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겠죠. 그렇죠? 아예 쉬는 것도 수익이라는 생각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10만원짜리 주식을 매수를 할 계획을 A라는 종목의 10만원짜리 주식을 매수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시장 상황과 종목을 봤을 때 아직은 들어갈 자리가 아니다.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다. 또는 불안한 움직임을 갖고 있다. 그래서 매수를 하지 않고 쉽니다. 그랬는데 그 종목이 때마침 또 잘 맞아 떨어져서 9만원까지 빠졌다면은 나는 동일한 금액을 갖고도 10%라는 물량을 더 매수를 할 수 있겠죠. 10만원에 샀으면 10주밖에 못 샀을 텐데 예를 들어 9만원 됐으면은 11주를 살 수 있다. 그만큼 그 한 주라는 그 수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그러한 여유로운 관점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종목 선택, 뭐 성장주를 살 것인가, 방어주를 살 것인가, 아니면 낙폭 과대주를 살 것인가, 이러한 것도 우리가 대응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매수 금액 조절, 이런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심지어 신용 미수라는 레버리지까지 사용한다는 것 위험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대응으로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장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중장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물량을 조금씩 적립식으로 추가 매수를 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빠질 때, 이럴 때 바로바로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저점을 만드는 지점에서, 그랬을 때 아까 이 얘기를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물량을 동일한 금액으로 더 많이 살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예민한 손절 기준 변경, 내가 마이너스 뭐 2%다, 3%다, 4%다, 5%다, 아니면 특정 이평선을 손절 라인으로 잡았을 때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더 보인다면은 조금 더
예민하게 타이트하게 손절을 잡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변경을 한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스윙 투자자들 또는 그 밖의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우리가 시장에서 대응을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생각을 갖고 우리가 예측을 통한 대응을 위해서는 첫 출발점이 현재 시장 분석이 가장 중요하겠죠. 현재 시장을 분석해 줘야 이제 대응도 가능할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현재 시장의 이슈를 간단하게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인플레이션, 그렇죠. 물가 상승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 이 재정 긴축의 폭과 속도, 뭐 빅스텝이라든지 뭐 자이언트 스텝, 뭐 0.5%냐 0.75%냐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러한 폭과 속도도 우리가 뭐 몇 해를 올해 2회 하겠다, 3회 하겠다, 아니다 5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폭과 속도가 또 시장의 이슈가 되고 있죠. 그리고 환율은 물론 개별 기업의 수출 기업 또는 원자재를 수입하는 그런 기업의 수익과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이라든지 그런 거에 민감한 영향을 당연히 미치겠지만 주식시장의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이런 문제도 매매 문제에도 분명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외국인들 국내 주식 사려면 원화 결제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환차손의 문제로 환율에 따라 외국인들은 분명히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 따라 환율이 예민하게 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환율 지금 외국인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이겠죠. 그렇게 외국인들 매도로 많이 지금 계속해서 매도 금액이 크게 또 꾸준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한 가지 스태그플레이션, 그렇죠? 저성장 고물가, 이러한 부분도 시장의 이슈,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장기화 또는 어떤 모습으로 확산될 것인가, 그것이 또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에너지라든지 뭐 식량이라든지 그런 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중국 봉쇄 기간, 코로나로 인한 중국의 봉쇄 조치가 앞으로 어떻게 장기화될 것인가, 그렇죠. 그리고 개별 기업 실적에 대한 시장 반응, 금요일만 하더라도 이 뉴욕 증시 4%가 나스닥이 4%가 빠졌는데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14%가 하락폭이 나왔죠. 대폭락이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개별 기업에 대한 실적에 대한 시장의 반응, 이것이 전체적인 시장의 확산세, 부정적인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1, 4분기 실적 발표하는 시점에서 우리 시장에 이슈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전체적인 관점을 봤을 때 현재 시장은 호재에 둔감하고, 그렇죠? 그리고 악재에 민감하다. 이 얘기는 참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떤 개별 기업의 실적이 좋게 나와도 주가가 빠지고, 반대로 실적이 나쁘게 나와도 주가가 오르는 현상이, 이러한 모습과 우리가 연계를 해서 꼭 생각하고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주식시장이 어려운 것이 우리가 상식처럼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러한 것은 현재 시장이 호재,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와도 둔감하고 악재에 민감한 것은, 이러한 현상은 이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자금을 갖고 있는 매매 주체인 이 외국인 기관들이 현재 주가, 그렇죠, 주가지수 또는 개별 종목의 가격이 높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에 나타나는 철저히 그들의 수급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뭐 외국인과 기관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지만은, 특히 지금과 같은 시점에 주가지수도 그렇고 또 종목들도 그렇고 이미 오를 때도 많이 오른 상황에서, 그러한 상황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제 이러한 판단을 했다는 것은 현재 시장이 호재에 둔감하게 되고 악재에 민감하게 되는 그러한 시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측을 통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이 매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시장과 종목을 바라봐야 될 것이고,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또 차트적인 부분을 연계를 해서 좀 매매를 했을 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젠 요런 라인대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 코스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아까 봤던 그런 외부, 그렇죠, 거시적인 환경에 대한 이러한 현 시장을 우리가 머릿속에 갖고 있고, 그러한 모습이 시장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도 우리가 머릿속에 갖고 있고, 이러한 부분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차트적인 부분, 왜냐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외국인과 기관 개인의 이러한 수급적인 측면으로 반영이 돼서 이러한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이슈들이 반영이 돼서 차트에 나타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차트를 만들어내는 것은 매수세와 매도세 간의 힘겨루기잖아요. 그렇죠? 돈을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이 시장과 종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래서 그들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철저히 그들의 수급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 이 차트에 녹아 나온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차트를 분석할 때는 단순히 이평선과 캔들을 거래량이 어떻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이면에 속해 있는 이 시장 참여자들의 힘겨루기를 우리가 읽으려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코스피 일봉 차트도 보게 되면 이렇게 작년 10월부터 하락과 함께 이런 박스권이 만들어져 있죠. 그렇죠? 그리고 최근 시장도 또 유사한 모습에 이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박스권에 지금 갇혀서 이러한 모습이 지금 최근 시장에도 나오고 있죠. 작년부터 올 초까지 1월까지 만들었던 이런 박스권, 그리고 올해 2월 초부터 현재까지 만들고 있는 이런 박스권, 이 박스권을 이탈했을 때는, 그렇죠, 저점까지 한 10% 정도가 이 박스권부터 이탈하고 하락폭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예측을 통한 대응을 위해서 지금도 이 박스권 하단을 만약에 또 한번 이탈한다면, 물론 좌측처럼 이렇게 10%의 하락이 똑같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일단은 시장 참여자들도 나만이 아니라 이 박스권 라인대를 모두가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특히 이런 박스권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차트 갖고 줄 몇 개 거놓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고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알고리즘이나 외국인 기관들도 이런 하단 라인은 다 보고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기계매매 알고리즘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 내용을 기준을 짜서 넣어줘야 되는데, 그들도 분명히 이평선이나 이런 하단 라인을 기준으로 잡고 여기서 이탈했을 때는 비중을 얼마만큼 줄이겠다는 그런 내용도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기에 이 차트적인 부분도 우리가 항상 머릿속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라인대를 이탈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가 다 이 구간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탈했을 때 한번 하락폭도 쭉 나오고, 또 여기서 이탈했을 때는 당분간 이렇게 하락이 이어지고, 그렇기에 지금과 같은 이런 박스권 하단 라인을 우리가 머릿속에 갖고 있고, 여기를 다시 한번 이탈한다면 여기는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이탈을 했을 때는 이제 바로 대응을 들어가야 된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런 대응의 내용을 아예 쉬어버리느냐, 아니면 매수 금액은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 평상시에 3천만 원, 4천만 원 샀다면 1,000만 원 정도만 좋은 종목이라고 판단되면 산다던가, 추가 매수 시점 이탈한다면 추가적으로 매수하지 않겠다. 저점을 찍고 그러한 지점에서 추가 매수를 하겠다. 그렇죠. 그러한 대응이 분명히 나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단을 이탈했을 때는 많은 또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그렇다면 이제 다음에는 라운드 피겨 가격인 2600포인트를 지켜줄지를 한 번 더 지켜본다던가, 그렇죠. 여기가 2600포인트인데 박스권을 이탈했을 땐
아니면 일봉상에서는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기에 뭐 주봉이라든지 월봉, 연봉까지 열어두면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요 박스권 하단 라인, 요 라인대를, 그렇죠? 거의 한 2600포인트대 라인대를 이 주봉의 모습으로 보게 된다면 지금 주봉을 좀 줄여놓은 모습입니다. 최근에 박스권이 바로 여기죠. 요 라인대인데 요 라인대가 박스권 우리가 일봉 차트에서 봤던 최근에 요 박스권 라인입니다. 좀 차트를 너무 줄였더니 일봉 차트에서는 크게 보였는데 여기는 작게 보이네요. 요렇게가 최근에 만들었던 박스권 라인인데 이 박스권 라인이 요 2018년도에 2월에 만들었던 요 라인대의 고점, 어떻게 보면 정고점 라인이 박스권 하단을 지지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는 단순히 일봉 차트상으로만 봤을 때는 박스권을 이탈한다면 조심할 필요도 있겠지만 거기에 하나 더 정고점 또한 이탈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월봉에서 보면은 더 쉽게 볼 수가 있겠죠. 코스피 월봉 차트인데 이 라인대도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잡아볼 수가 있겠죠. 지금 최근에 만들었던 박스권이 바로 월봉 차트상은 이런 모습이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정고점 라인이 아까 주봉에서 봤던 2018년도 1월 달에 고점 라인대를 이렇게 박스권 하단이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를 이탈한다면 나는 어디까지를 하단으로 봐야 될 것인가? 그것을 머릿속에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면서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예측을 해야. 그래서 이제 월봉도 넘어가서 연봉입니다. 이 캔들 하나가 1년인데 여기 보니까 빨간 5년 이평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 5년 이평선이 바로 우리가 박스권 지금 살펴봤던 일봉에서 봤던 요 박스권 하단 라인대 요런 가격대하고 유사한 가격대죠. 주봉에서 봤던 요 정고점 라인대, 그렇죠? 그리고 월봉에서 봤던 또 한 번의 요 정고점 라인대, 그렇죠? 요 라인대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연봉으로 봤을 때는 요 5년선과 유사한 가격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는 주가가 박스권을 이탈한다면 요 2556 정도 되는, 그렇죠, 요 5년선을 지켜주는지도 우리가 한번 여기까지는 열어두는 것을 예측을 하고 여기를 지켜주는지 그것까지 머릿속에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마저 5년선마저 이탈한다면 우리 코스피 연봉으로 봤을 때 요 이평선, 이거는 진짜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우리 코스피 일봉 차트의 코스피 연봉 차트를 봤을 때 요게 10년선입니다. 요 10년선을 요렇게 지지를 해주는 모습도 나오고 있죠. 그렇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만약에 5년선을 이탈한다면 10년선은 2300포인트 정도인데 그렇지 않기를 저도 개인적으로는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종목을 매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수가 5년선을 지지하고 이제 박스권 하단을 살짝 이탈했다가 뭐 다시 올리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지, 다만 우리가 예측을 최악으로 했을 경우 5년선을 만약에 이탈한다면 이 10년선까지 열어두는 것 또한 우리가 한 번은 생각해 두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5년선 이탈하면은 조금은 위험한 생각을 갖고 대응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지금 차트적인 부분도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런 박스권 하단 라인 일봉 차트부터 또 주봉, 월봉, 그리고 심지어 많은 분들이 잘 안 보죠. 연봉까지도 한번 살펴보면서 이런 하단 라인을 우리가 차트상으로도 이것을 이탈한다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먼저 예측을 한다면 나는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한 번은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되고, 이것을 이탈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디서 또 지지가 나올 것인가,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스스로가 차트와 이런 내용들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듯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예측을 통해서 뭐 정답 맞추기를 해서 뭐 어떤 것을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스윙 투자자들은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 예측을 하는 것이지 그 예측을 통해서 그것이 맞고 틀리고에 대해서 정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내 계좌의 수익과 손실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나는 맞췄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내 실제 매매에 적용하고 대응을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이 매우 중요할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내용이 길어졌는데 항상 예측을 하기 위해선 현재 시장 분석이 첫 출발점이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측을 했다면 이제는 대응을 위한 진행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스스로가 접근을 해서 우리가 손실과 수익을 어떻게 어디에 초점을 더 둬야 되는 시장인가 그러한 판단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라인대를 이탈했을 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한 것들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